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건국동, 양산동, 신영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정재성 의원입니다. 저는 2024년 첫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북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장애인 복지 증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선잡 복지교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교육장 문선자입니다. 네, 국장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입니다. 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증가 추세로 총 구매액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2%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정부가 왜 이 제도를 운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증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 실시된 이 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곳이 바로 우리 북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에 등록된 장애인 인구는 21,515명으로 북구 인구 대비 5%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주 장애인 전체 인구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구청장님께서 본예산 연설에 장애인 활동과 재활 사업을 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겠다라는 문구를 넣은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3년간 북구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4억 4천만 원으로 1.34%, 2022년 4억 8천만 원으로 1.39%, 2023년 4억 9천만 원으로 1.48%로 현행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의 구매 내역을 상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북구청에서 주로 구매한 품목은 종량제 봉투와 화장지였는데요. 네. 이 두 품목이 전체 구매액의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우리 구에서 주의 그 구매 품목은 청소가의 종량제 봉투 구입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화장지, 현수막, 사무용품 순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저희 전체 구매 비율은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자료에 의하면 무려 84%입니다. 사실상 이 두 가지 품목, 종량제 봉투와 화장지 외에는 구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국장님, 관내 지정시설의 판매 품목이 다양하지 않아서 우리 북구가 구매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좀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확실한 수요처가 있지 않는 한 시설에서 생산을 시도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괜히 특별법을 제정해서 판매를 촉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조 목적에는 이 법은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정책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 기조로 나아가고 있는 반면
북구청의 구매 이력을 보면 생산품 구매 품목을 확대하겠다라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간 우리 북구가 대량 구매가 가능한 생산품으로 법적 기준만 맞추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정하게 그렇게 목적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지난 2월에 일부 개정되면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목표율이 현재 1%에서 2%로 상향되고, 그다음에 2025년 해결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이제 법문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부서에 사무용품뿐만이 아니라 각종 사업에 필요한 품종을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 시설과 판매 시설 홈페이지, 그다음에 꿈들의 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 방법과 품목을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각 부서에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구매 목표 달성과 함께 중증 장애인들의 근로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운다는 인식 개선을 통해서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북구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많이 구입할 수 있었을 겁니다. 지정시설에서 생산한 사무용품, 소독, 방역, 물티슈와 같은 홍보 물품 등 이미 구청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구는 지난 2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지방재정을 긴축 운용해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행정기관이 앞장서 장애인 경제 분야 활성화에 나서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다 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북구청에서 제출한 2024년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계획을 보면 오히려 올해 구매 비율을 1%로 줄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정부 정책과 거꾸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수 감소로 재정 운영에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정부 정책 기조를 거스르는 것이 우리 북구의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사실 이 답변을 한 주무부서인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어쩔 수 없는 답변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가 실질적으로 실과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협조 공문만으로 우선 구매율을 높이겠다라고 의원에게 답변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여성기업 등 타 사업체 우선구매 규정보다도 우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우선구매 의무 이행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구는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익금을 별도 재원으로 하는 사회복지기금 과태료 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 외에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용도로 장애인 복지 개정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개정들이 적재적소에 잘 활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장애인 복지 개정의 운용 기금은 당해 개정의 이자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평균 약 200만 원 정도의 이자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장애인 맞춤 서비스 점자 및 안내 책자를 발간해서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장애인 과태료 개정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재원으로 운영기금을成立해서 장애인 주차구역 도색, 그러니까 안내 표지판 정비 등 장애인 주차구역 여건 개선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내실 있는 기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2021년 과태료 개정 신설 이후 2023년까지 해당 개정의 용도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정비 사업에 국한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 개정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해당 기금으로 사업을 확인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최근 3년간 장애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안내 책자 제작 외에는 진행된 사업이 없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은 작금의 상황을 볼 때 우리 북구에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사회복지 기금이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요. 이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면은 기금의 재원과 기금의 용도가 명확하게 법문에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밖에 기금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구는 이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강주시 등록 장애인의 31%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뭐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이동 취약 대상자가 많아서 다양한 계층의 복지 수요 요청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다양한 그 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기금 활용 방안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다행히 우리 북구는 2024년 사회복지기금 과태료 개정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량막 설치, 공공기관 점자블록 및 안전손잡이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태료 수입금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에 활용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사업 대상지가 동행정복지센터에 제한되어 있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해 보입니다. 기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향후 장애인 화장실 개선 등 공공장소로 사업이 점차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관련 법이나 이런 것들을 개정해서 그 사업 내용은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우리는 그 기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금 용도가 현재 법률상으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정비 및 주정차 여건 사업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구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이동 취약 대상자가 북구 인구의 또 26%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의입니다. 네, 존경하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의 구정 질문에 대한 북구청의 답변서를 보면 우리 북구는 무장애 및 고령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체계적인 보도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무장애 도시 연구 영역이 마무리되어서 최종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현장에 우리 부구청장님도 함께 하셨는데요. 보고 받으셨나요? 네, 저희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회에서 최은규 장애인 광주 장애인 사랑 복지회 이사장님께서 우리 북구청만 해도 휠체어로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참으로 서글펐습니다. 법적 기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이 북구청입니다. 장애인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고 법적 기준만 맞으면 문제없다는 인식이 만든 총극입니다. 당사자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기계적 행정이 관행처럼 이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무장애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북구청의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기준만 맞추면 된다는 인식, 그동안 하던 대로만 하면 된다는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청장님,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 확대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옥준 과장님 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 구매하는 종량제 봉투가 없었다면 우리 북구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은 불과 0.4%의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청장님, 장애인 복지과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을 높이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협조 공문만으로는 결코 구매율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광주광역시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에서 행정기관의 수요가 높은 품목을 추리고 북구청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해당 품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직접 구매를 독려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주조사를 해서 일단 품목을 좀 다양하게 이렇게 좀 분석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도 광급자재로 26건에 5,600만 원을 구입을 했거든요.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LED 시설들을.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저희들이 중증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품목들을 여러 가지 저희들 파악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우선 구매 가능한 데를 보면서 이제 어쨌든 지금 우리가 1%입니다만 내년부터는 2%로 올라가기 때문에 올해부터 저희들이 2%가 달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장애인 복지과에서는 매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도 품목의 변화는 사실 없다시피 했고요. 자료를 분석해 보면 오히려 더 품목량이 줄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청장님께서 다양하게 이렇게 네. 품목을 발굴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의 위반 과태료가 무장애 도시 조성, 장애인의 접근성 및 이동 증진,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시행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쨌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도 하고 해서 지금 어쨌든 우리 장애인 복지위원회에서 아까 차양만 말씀하신 이런 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이쪽에 복지부라든가 해당된 부처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개선할 건데 개선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좀 더 이렇게 그 외에 더 범위를 또 확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안 되는 부분들은 어쨌든 저희 북구가 무장애 도시 영역을 발주해서 무장애 도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보도통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런 부분들을 다양한 사업들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의 이행 여부는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전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제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실현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미래 문화도시 도약을 위한 역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화 부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구청장 김종화입니다. 네. 부구청장님, 2022년 통계청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북구 청년 인구는 12만 4,885명으로 광주 청년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가 2018년 주민조례 청구 형식으로 광주 북구 청년 친화도시 기본조례를 제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례 제정 이후 그동안 우리 북구가 다양한 청년 정책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광주광역시 청년 통계에 따르면 북구 청년들은 삶에 대한 만족감,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행복 만족도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본 의원을 포함하여 5명의 의원이 모인 북구의 청년정책연구회 연구 영역 결과에 따르면 심층 면접에 참여한 북구 청년들 대다수가 우리 북구에 대하여 오래된 동네, 낙후된 동네라는 느낌이 강하다. 타 자치구에서 살고 싶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들 조사를 통해서 이제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이 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북구가 문흥지구라든지 두암지구라든지 일곡지구라든지 택지 개발된 지가 오래된 그런 도시이고요. 또 상대적으로 상무지구나 수안지구 또 뭐 동명동처럼 이렇게 젊은이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명소들이 적은 것 때문에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년 입장에서 보면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 북구도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난 2020년에 청년 센터를 개소를 했고요. 또 전남대 부근에 대학 타운형 뉴딜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또 향후에는 전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또 광주역의 창업밸리 본촌 산단의
창업 기업 성장 서비스 센터 뭐 이런 것들이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면 청년들을 위한 그런 공간들이 좀 조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청년들의 어떤 재능이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예술 공간 확충 또 프로그램도 구에서 적극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래된 동네, 낙후된 동네라는 느낌에 대해서 역시 우리 이제 장소, 시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존경하는 정달성 운영위원장님의 구정 질문에 대해서 북구청에서는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북구를 비전으로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5대 추진 전략 34개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북구의 청년정책 연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북구의 청년정책의 경우 주요 수혜자가 특정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 범위가 한정적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면접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너무 취업에만 몰두되어 있다. 창업한 청년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심심치 않게 있었고요. 또한 타 자치구에 비해 청년정책 사업 수만 많을 뿐 청년정책 상당수가 소규모, 일회성 사업으로 계획 추진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수행이 어렵다라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청년정책을 실제하는 북구 청년 수요에 근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질 낮은 사업을 다수 전개하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회에서 조사하신 청년정책 수요조사 정책 수립 연구 용역 집행부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청년정책 선택과 집중, 고도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네. 또한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 등을 통해 북구의 도시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서 오래된 동네, 낙후된 동네에서 일상에서 문화를 접하는 동네, 타 지자체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동네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예. 네. 올해 새롭게 탄생한 브랜드 슬로건과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마케팅, 지적재산권 개방 등을 통한 문화예술 사업의 활성화를 시도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서울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에는 브랜드 슬로건을 활용한 각종 상품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경우에는 지자체 마스코트를 활용해 굿즈를 만들고 이를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별도의 굿즈샵을 운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최근 만들어진 북구 부부를 활용하여 빵이나 푸딩 같은 디저트를 만들거나 디퓨저, 그립톡, 키링 등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관련 부서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배종환 경제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배종환입니다. 예, 국장님, 우리 북구는 타 자치구보다 이른 시기부터 구청에서 미술품을 구매해 왔습니다. 최근 3년간 미술품 구매 예산만 해도 7,5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구청 갤러리의 소장 미술품 총 548점 중 대여 또는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미술품은 341점이고 나머지 207점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북구청 소장 미술품이 주민들에게 온전히 향유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현재 지금 저희가 주민들에게 소장 미술품 활용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는 주민들에게요, 그 미술 작품 감상 기회도 제공하고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청사 복도나 벽면에 상설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북구청 5개 갤러리, 그다음에 북구문화센터 갤러리에서 소장미술품 매년 소장미술품전을 좀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금년에는 그동안 이제 실내 위주에서 운영했었던 그런 갤러리 방식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이나 광장 등의 컨테이너 형태의 소규모 갤러리인 펀펀한 아트박스를 지금 중흥 근린공원 그리고 신형 근린공원 반다비 센터 등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가 순환 전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네, 부서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펀펀한 아트박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장소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방식은 구청을 이용하거나 전시회에 참여해서 관람하는 일부 구민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초구 청년갤러리, 중구 필동 골목갤러리, 서울 아트스테이션 가치우리처럼 이미 타 지자체는 일상에서 주민들이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낙후된 도시라는 북구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이러한 사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 현재 북구 관내 버스 정류장 중 광고 입찰이 들어온 것을 제외한 상당수의 유계 승강장이 유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정류장에 북구청 소장미술품을 전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유계 승강장의 소장 미술품을 전시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좀 쉽게 제공하고 또 북구 이미지, 문화도시 이미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술 작품은 저희가 적정한 온도라든가 습도 그리고 햇빛, 대기 오염 등으로부터 민감한 부분이 있는 만큼 원본 전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그 이미지를 좀 활용해 갖고 실사 프린팅해서 그리고 그 스마트 승강장이라든가 저희가 그런 것을 중심으로 유계 승강장에 미술 작품을 전시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검토를 해주신다고 하니 굉장히 감사합니다. 또 저는 필요로 하다면 그 작가분과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원본도 할 수 있다면 전시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서 좋습니다. 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장님, 바야흐로 감성의 시대입니다. 제품 구매에 디자인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체육관을 하나 더 짓고 도로가 조금 더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해서 청년들이 우리 북구에 정주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북구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후화되고 낙후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사 한 번, 축제 한 번이 아니라 일상에서 문화를 접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동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언급한 정류장 갤러리 사업은 물론이고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맨홀 뚜껑에 북구의 대표 이미지를 입히는 사업 등 일상에서 문화를 접목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북구가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오늘 그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사실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도시 브랜드라든가 마스코트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접목해서 조금 더 이렇게 밝고 이렇게 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이 좀 풍부한 그런 북구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사실 지금 굉장히 모든 지자체들이 열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농산물, 육류 이러한 답례품들은 인기가 있으면 다른 지자체들이 내년에 같이 벤치마킹하면 결국에 또 제자리 걸음일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북구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IP를 활용하는 사업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안해 주신 그 고향 우리 마스코트나 도시분들을 활용한 우리 북구만의 특색 있는 특산품을 저희들이 발굴해 가지고 이번에
답례품을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하게 더 많이 이렇게 저희들이 발굴했습니다만은 또 이게 도시 브랜드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마스코트 포함한 그런 특산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실제하는 북구 청년 수요에 근거하여 청년 정책 사업을 진행하고 질 낮은 사업을 다수 전개하는 것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달부터 실시하는 북구 청년 실태조사 및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영역 과업 지시서를 보면 지난 2020년 가업 지시서와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한 가업 지시서는 비슷한 답변 그리고 비슷한 결과를 불러올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올해 추진하는 북구 청년 실태조사 및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영역에 지난해 북구 청년 정책 연구회에서 개선점으로 지적된 내용들이 심화 연구 주제로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회에서 연구 모임 하셨던 그런 그 과제들을 이번에 그 저희들이 출발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 모임에서 나온 결과값이 그냥 단순한 연구 모임 결과가 아니라 보고서가 아니라 실제 우리 행정에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수요가 높은 문화산업 지원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장님, 지난해 본 의원은 북구 만화, 웹툰 산업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네. 웹툰 산업은 대다수의 인력이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제반 시설이 필요하지 않아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토론의 발제를 맡으신 황중한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님의 발제문에 따르면 콘텐츠 산업은 40세 미만 청년 종사자 비중이 78%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 산업입니다. 특히 만화 장르는 7.2에서 9.2% 사이의 연평균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2023년 최대 1.8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가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는 드론 산업을 훨씬 상회하는 시장 규모입니다. 이미 정부는 웹툰 산업 전문 인력 교육, 만화 웹툰 비즈니스 현지화 지원, 만화 웹툰 콘텐츠 창작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천, 순천 등은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우리 북구가 광주를 대표하는 웹툰 산업의 메카로 인식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의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에서도 실질적인 산업의 구조를 기초 지자체에서부터 뿌리내리면 산업이 훨씬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는데요. 만화 웹툰 산업 활성화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네, 지금 광주시에서 광주시 산하기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웹툰 산업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광주역 옆에 있는 한국시멘트에서 여러 지금 창업가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북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하고 마침 이번에 저희들이 웹툰을 주제로 한 디지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면서 전문가들과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웹툰 산업까지 이렇게 잘 진흥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저희들이 마련하고 특히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지금 게임 페스티벌을 할 때 그 웹툰에 대해서도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더 관심 있게 더 참여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청장님의 답변이 의례적 답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청장님, 다음으로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청장님께서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 예산제는 이제 2003년부터 우리 북구에서 제일 전국 최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주민들이 직접 어떤 의제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 편성 때부터 이렇게 그 의견들을 모아서 편성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주민 주도의 어쨌든 재정 분권의 기초가 되는 풀뿌리 재정 민주주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관련해서 뉴스 하나 보시겠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광주 5개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손길이 닿지 못한 현장이나 사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취지에서 벗어난 사업들이 줄줄이 시행되면서 주민참여 예산제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기동탐사부 고우리 기자가 먼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북구는 보도와 도로 보수에 주민 참여 예산 사업비를 사용했습니다. 사업 성격상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행정이 일상적으로 해왔고 해야 될 사업의 내용이라고 봐요. 그런 사업의 내용까지 참여 예산 제도를 이용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지난 2003년 광주 북구청이 주민 참여 예산제를 처음 도입한 뒤 5개 구청이 순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고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다르게 주민 참여 예산제가 민원 해결이나 선심성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네, 이 뉴스는 무려 2021년도 뉴스입니다. 당시에도 주민참여 예산제가 선심성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보시기에 2021년 이후 우리 북구는 어떠했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상에 좀 불편한 것들 위주로 아마 그 처음에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또 이제 관련 부서에 검토를 하면서 이제 많은 건수들이 올라오는데 아마 작년, 재작년까지는 좀 이렇게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좀 일반적인 이제 보도나 현안 사업들이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재원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아마 작년, 재작년부터 조금 예산이 그런 부분이 그렇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현안 사업 위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면밀히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민원성이나 그런 현안 사업 위주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주민들의 삶 질 향상 측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또 이제 마침 동해에서 주민자치회로 발족이 되면서 마을 의제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좀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주민참여 예산 사업 접수 건수를 비교한 결과 시설 환경 분야가 문화복지 분야 대비 7에서 9배 이상 많았습니다. 선정률도 비교 결과 시설 환경 분야는 41에서 51%인 반면 문화복지 분야는 18에서 2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건수로만 봐도 113건 대 9건이었습니다. 당장 올해 43개 사업 16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 예산 사업만 봐도 도로 정비와 환경 정비 사업이 39건에 14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주민참여 예산뿐만 아니라 동별 주민간담회 건의 사업 역시도 시설 환경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이제 주민들께서 이제 생활 불편하는 사항들을 많이 이렇게 발견을 해 주셔가지고 마을 의제 사업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주민 불편 신고센터를 통해서 해주시고 또 이렇게 저도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같이 자리를 의원님들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예산 건의를 하고 있는 중. 네, 청장님 도로 환경 정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터뷰와 같이 행정에서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까지 주민참여 예산제로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의 본 취지를 살리자라는 겁니다. 주민들이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 특색을 살리자는 것이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제출받은 2024년도 주민참여 예산 제안 사업 중에는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공연, 전시 관람 등 소요경비 지원 사업을 건의했었는데요. 부적합 의견으로 폐기되었습니다. 청장님이 야심차게 발족한 청년미래 정책관실에서 참고할 만한 사업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년 부부를 위한 웨딩 사진 촬영 지원 사업입니다. 관련해서 당시 부서는 기존 작은 결혼식 사업 추진 중으로 작은 결혼식 취지에 맞지 않다고 부적합 의견을 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몇몇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꼭 저소득층만 아니더라도 청년 출생률이 낮은 상황에서 해볼 만한 사업이죠. 그런데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사실 그냥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주민들이 자기 검열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부적합 판정만 받는 문화복지 사업보다 한두 건밖에 할 수 없는 제안에서 적합 판정을 받기 수월한 시설, 환경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훨씬 주민 입장에서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공무원들과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 인식 속에 혹여 청장님께서 눈에 보이는 사업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판단해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그 주민들의 이제 불편 사항을 많이 이제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조금 의원님이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시는 부분들을 어쨌든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조금 더 이렇게 삶의 질이나 문화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장님께서 본인의 강점을 잘 알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는 것, 의원이 아닌 한 사람의 북구 주민으로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설 환경 사업에 집중한 나머지 문화 복지를 도외시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돌이켜 생각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구성원은 리더의 의중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장님께서 인식을 바꾸고 이를 표출하지 않으면 주민참여예산제의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 주셨기 때문에 아까 개선 방향이라는 것을 잠깐 내가 말씀드리면 이제 분야별로 문화예술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프로테이지를 넣어서 비율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주민 간담회 같은 경우에도 저는 청장님께서 좀 더 방식을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 역시도 주민 간담회를 가면 한 40분 동안 의례적인 이야기들이 오가고 이 이후에 실질적으로 정말 주민들이 현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한 문장, 두 문장, 5분, 10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좀 바꾸고 주민 간담회를 부서 검토 의견과 청장님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오롯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간담회로 진행해 보는 건 어떻겠는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주민들과 난상 토론을 벌이면서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이 주민 간담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잡음이 나면 안 된다, 답변을 못하면 안 된다, 청장님이 민망한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 될 이야기만 해야 된다, 되지 않을 이야기는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 불편하다, 이러한 인식들 속에서 주민 간담회가 형식적 행사로 전락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7기 때 일부 기간은 그렇게 운영했다 하더라도 8기 때는 그 발전 방향을 가지고 한 30분 정도는 할애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올해부터는 이제 어쨌든 총선 때까지는 제가 그런 행위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이렇게 그 발전 방향 상반기에는 발전 방향이나 그 동의 여러 가지 현안들 주민들 목소리 또 의원님들 말씀하는 걸 충분히 제가 듣고 앞으로의 방향 제시를 이렇게 하도록 하고 이제 그 하반기에 이제 본예산 앞두고는 각 동의 그 산재되어 있는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예산 간담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이미 8기 때부터 발전 방향에 대한 거는 같이 했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주제를 특별히 그렇게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유토론으로 또 이제 선혜진 의원님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그 자리에 자선단체 회장이 아니시더라도 미리 동해서 진짜 이렇게 접수가 되면은 오셔가지고 할 수 있는 많은 문호를 개방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도 하나 소신이 동해에 가서 의전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동안 6년간 제가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요즘 경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사회적 기업이나 카페에서 주민들과 자유스럽게 토론하면서 그런 부분 훨씬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번에 총선 끝나고 나면 아마 그런 형태로 한번 시범적으로 더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청장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그걸 표출하지 않고서는 행정에 있는 일선에 있는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청장님께서 지시하시지 않으면 사실상 바뀌기 어려운 점도 사실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주민들도 형식적인 답변을 듣는 간담회보다는 당장 답을 듣지 못하고 때로는
좋은 의견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거는 못 해드릴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간담회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담회에서 진정으로 북구의 발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가 우선되는 주민 참여 예산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주민 간담회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무원 협업 활성화 방안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화 부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구청장 김종화입니다. 네, 부구청장님. 북구청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업무 문화 확산을 위해 협업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죠. 네. 그런데 북구 직원 수 대비 이용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작년에는 제도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성과 있었습니까? 협업 포인트제가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 지금 약 한 500여 명의 직원이 지금 참여한 걸로 돼 있고요. 우수 직원들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한 10분씩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좀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약간 뭐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직원들의 어떤 참여도가 생각보다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뭐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약간 참여도가 생각보다는 좀 저조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예. 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포인트 이용자는 전년 대비 100명가량 늘었지만 여전히 이용률은 50% 미만으로 저조했습니다. 직원들 간 자발적인 구정 연구로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개발을 도모하고자 실시했던 공직자 연구 모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책 일몰제로 작년부터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당시에 좀 좋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예, 이 구정 질문을 통해서 이제 저도 좀 공유를 받았습니다만, 공직자 연구 모임이 2018년 10월 달에 신규 시책으로 도입이 돼서 2022년까지 운영이 되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1개 팀 148명의 직원들이 참여해서 21개의 연구 과제를 발굴한 걸로 그렇게 들었고요. 이 중에서 16개의 이제 연구 과제가 정책에 반영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제 코로나 상황 그리고 직원들의 경무 뭐 이런 걸로 인해서 2023년에 일몰이 돼서 지금 현재는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를 다 받으셨는데요. 예. 그동안 협업 포인트제와 공직자 연구 모임이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업무량이 좀 많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협업이라는 게 사실은 공직 내부에서 익숙하지 아직 않은 점도 있고요. 또 노력한 만큼 본인이 시간이나 노력을 투자한 만큼 보상도 좀 미흡했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청장님, 제가 오늘 언급한 구정 질문의 사안들, 장애인 복지, 청년 정책,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 모두 다 부서 간 협업이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공무원들에게 협업이란 단어만큼 어려운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협업과 관련해서 의견을 나누던 중에 어느 주무관님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 주무관님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에게 협업을 제안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무례한 행동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실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민간 기업처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협업을 한다고 해서 본연의 업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메리트도 없는 상황에서 굳이 이 일을 만들어서 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본인의 열정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일입니다. 협업 포인트만 해도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라고 온 우수 직원 8명과 베스트 메시지 2명에게 각 상생카드 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서에서도 적었지만, 부서 보고서에서도 적혀 있지만 협업 포인트가 안부용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공직자 연구 모임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공직자 연구 모임의 성과를 부구청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가장 직전에 연구 모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한 팀에서 팀장님과 팀원들이 전부 하나의 공직자 연구 모임이라는 주제로 연구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여러 부서들이 모여서 구의 현안을 논의해보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연구 모임의 방향과는 다소 달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인 협업과 구정 발전을 위한 브레인스토밍을 바라는 것은 언감생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던 신속집행과 협업 활성화 중에 진정으로 북구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협업은 저는 우리 우리 공무원 직원들이 굉장히 북구가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아까 예산 신속 집행이라든가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한 부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아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조금 더 그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의원은 북구 1700 공직자 여러분이 행정 혁신을 불러올 수 있는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급한 바와 같은 이유로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하면 정맞고 이야기하면 내 일만 생기고 타 부서 공무원들에게 너만 잘났냐? 왜 나한테 일을 만드냐? 왜 나에게 일을 시키느냐? 라는 인식 속에서 과연 어떤 공직자가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저는 이러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직자분들이 같은 부서보다는 다른 부서 구성원들 간의 모임 결성으로 특정 사안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무장의 도시라든지 아니면 문화산업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이를 통해 행정혁신 방안을 제안할 만한 요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경쟁률이 치열한 공직자 해외 배낭여행이나 구정발전 우수 공무원 해외 선진직 연합 대상 선정 시에 이러한 내용들을 추가하거나 배정 기준으로 넣거나 아니면 최우수 연구 모임에 대해서 우선권을 준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도하는 방식을 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인사에 있어서도 해당 내용을 주요 검토 사항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앞서 여러 가지 그 인센티브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보상을 통해서 협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행정에 적극 반영시킨 부서장들에 대한 직무성과 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건 BSC로 그 부서장에 대한 인센티브 들어갑니다. 네, 지금 공직자 연구 모임, 그 전에 공직자 연구 모임 같은 경우에는 부서장이 참여되어 있는 연구 모임에 참여되어 있을 때 가점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무관님들 5명이 모여서 낸 아이디어를 부서장이 채택을 했다면 채택한 부서장에게도 가점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부서장님들도 조금 힘들더라도 그러한 제안들을 적극 수용하려는 자세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일선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주무관들이 부담 없이 제안하고 부서장이 흔쾌히 수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행정 전문가인 북구 1,700 공직자 사이에 협업과 연구 모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행정 혁신을 불러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어쨌든 저희들이 작년 7월에 그 행정혁신으로 저희들이 226개 기초단체에서 대통령상 1등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그 혁신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직원들에 대한 그 역량과 변화 발전을 시키려는 그런 의지가 제일 큰 점수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미흡하다 하신데 제가 보기에는 협업이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수치로 더 나타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과감한 위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협업에 대해서 당연히 협업 잘 되고 있죠. 협업에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는 협업은 주무부서가 주요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관 부서들이 잘 도와주는 것, 이게 협업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만이 아니라 구성원에 대해서도 구성원에 대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 의원이 이러한 구정 질문을 했다고 이것을 또 강압적으로 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모임은 자발적이어야 하고요. 자발적이지 않은 연구 모임은 사실 그냥 또 다른 업무의 연장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선 의원님, 10분 더 쉬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복지 증진 방안, 청년, 미래, 문화도시 도약을 위한 방안,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공무원 협업 활성화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북구가 타 지자체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만 있다면 고령화, 지방 소멸 시대에 주목받는 지자체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군분투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질의가 집행부 공무원들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함이 아닌 한 발 앞선 북구가 되었으면 하는 제언임을 널리 해량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인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오늘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문인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시청하여 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